안녕하세요. 오늘도 토토피아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9월 20일 새벽 주요 5경기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오세르 대 툴루즈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전방 침투와 빠른 전환입니다. 오세르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해 시나요코가 제공권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공중경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키즈미르와 오우수는 상대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3백 간격 붕괴로 수비 블록이 불안정합니다. 반면 툴루즈는 소호어의 메잘라, 침투와 마그리의 박스 내 마무리, 보호의 전방 연계로 공격 루트를 정교하게 완성합니다. 빠른 전환과 압박 완성도로 원정에서도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구조적 약점을 가진 오세르보다 공격 효율성과 전술 완성도가 뛰어난 툴루즈의 승리를 예상하며 득점 흐름도 활발해 오버 경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AS 모나코 대 메스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입니다. AS 모나코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해 발로군이 박스 안에서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수비를 흔들고 미나미노가 측면에서 인버트 돌파로 공격 속도를 끌어올리며 골로비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나코는 홈에서 빠른 볼 순환과 전방 압박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초반부터 흔들 수 있습니다. 반면 메스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지만 라인을 낮추고 역습 위주로 운영하며 전방과 중원 간격이 벌어져 공격 효율이 떨어집니다. 원정에서는 전술적 유연성 부족과 체력 부담으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전방 압박과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 우위를 가진 모나코가 홈 이점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 흐름은 활발해 오버 경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스날 대 맨시티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전방 압박과 점유율 기반 전개입니다. 아스날은 4-3-3 포메이션을 활용해 외데고르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뿌리며 공격 템포를 만들고 요케레시가 측면과 뒷공간을 파고들며 공격 루트를 다양화합니다. 마두에케는 빠른 드리블과 컷인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위협적인 슈팅까지 더합니다. 그러나 높은 수비 라인으로 순간 전환 시 뒷공간이 쉽게 노출될 수 있어 홈에서도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반면 맨시티는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베르나르두 실바가 중원 조율을 담당하며 도쿠와 홀란드가 측면과 최전방에서 공격을 완성합니다.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 체력을 서서히 소모하고 후반 집중력을 활용해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중원 운영과 공격 자원의 완성도에서 앞선 맨시티의 승리가 예상되며 득점 흐름은 오버 경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 대 멘헨글라트바흐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공격 템포와 전방 압박입니다. 레버쿠젠은 3-4-3 포메이션을 활용해 시크의 문전 마무리와 텔라의 대각선 침투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며 안드리이가 중원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흐름을 조율합니다. 공격 전환 속도가 빠르고 화력이 강해 홈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글라트바흐는 4-2-3-1 포메이션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유지하려 하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압박에 취약해 레버쿠젠의 빠른 템포를 막기 어렵습니다. 타바코비치의 제공권 활용은 가능하지만 전체 수비 밸런스를 지키기 힘들어 공격 효율이 떨어집니다. 결국 경기 흐름은 빠른 템포와 화력을 갖춘 레버쿠젠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며 득점은 활발하게 발생할 전망이라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피오렌티나 대 코모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수비 안정과 제한적인 공격 전개입니다. 피오렌티나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모이스킨의 전방 버티기와 구드문드손의 중원 연결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듭니다. 다만 전방 마무리 정확도가 기복을 보여 공격에서 날카로움이 떨어집니다. 코모는 4-2-3-1 포메이션으로 두비카스와 보이보다를 활용한 역습과 측면 돌파를 시도하지만 전개 속도와 크로스 정확도에서 한계를 보여 공격 효율이 제한적입니다. 양팀 모두 수비 중심 운영으로 경기 주도권보다는 실점 최소화에 집중합니다. 홈 이점을 가진 피오렌티나도 공격 변수가 제한적이며 원정 코모 역시 안정적인 수비에 초점을 맞춥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에서 결정력이 부족해 무승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득점은 제한적이면서 언더 경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엘체 대 오비에도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전방 압박과 홈에서의 빠른 전환입니다. 엘체는 3-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라파 미르의 제공권과 마무리를 중심으로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며 발레라의 창의적 패스와 공간 활용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전개합니다. 멘도자의 활발한 활동량은 중원 장악과 공수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득점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오비에도는 3-4-3 포메이션에서 전방 압박과 슈팅 시도로 존재감을 보이지만 원정 경기에서 뒷공간 불안과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며 전술적 단조로움이 나타납니다. 홈 이점과 교체 자원의 우위를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엘체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며 공격을 다채롭게 전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엘체가 공격 효율성과 전술 완성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며 득점이 활발해 오버 경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7번째 경기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대 볼프스부르크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입니다. 도르트문트는 3-4-1-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기라시의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며 아데에미의 스피드와 직선 돌파로 뒷공간을 위협합니다. 조브 벨링엄은 중원에서 전방 압박과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 소화로 체력이 떨어져 전개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볼프스부르크는 3-4-3 포메이션에서 쾌미르와 야키치를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구성하며 페라우어의 측면 지원과 빠른 역습으로 도르트문트의 체력 저하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홈과 체력 우위를 가진 볼프스부르크가 후반부로 갈수록 도르트문트를 압박하며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볼프스부르크가 전술과 체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며 득점 기회가 많아 오버 경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8번째 경기는 인터밀란 대 사수올로입니다. 이번 경기는 인터밀란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밀란은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날카로운 공격 전환을 동시에 구현합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뒷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튀랑은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전방 압박을 강화합니다. 바렐라는 메잘라 역할에서 박스 침투와 슈팅 옵션을 만들어 공격의 다양성을 높입니다. 교체 자원에서도 인터밀란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후반까지 공격 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수올로는 4-3-3 전형에서 개인 돌파에 의존하지만 인터밀란의 조직적 압박 앞에서는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결국 라우타로와 바렐라를 중심으로 한 인터밀란의 공격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위력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는 인터밀란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 루트가 다양해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9번째 경기는 올림피크 마르세유 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입니다. 마르세유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오바메양의 뒷공간 침투, 그린우드의 측면 돌파와 컷인, 호이비에르의 중원 조율로 인하여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전개하며 홈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PSG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덴벨레의 측면 돌파, 바르콜라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파비안 루이스의 중원 안정감을 앞세워 점유율과 전환 속도를 장악합니다. 마르세유는 공격 재능으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수비 뒷공간 불안과 PSG의 점유율 기반 운영에 대응하기 어려워 승부 주도권을 내주기 쉽습니다. PSG의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적 우위를 감안하면 PSG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마지막 10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헤타페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전방 압박과 점유율 장악입니다. 바르셀로나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레반도프스키의 문전 마무리, 페란 토레스의 포켓 침투, 페드리의 전진 패스 전개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운영하며 홈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헤타페는 5-3-2 전형을 기반으로 우체의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 아드리안 리소의 전개, 아람바리의 중원 압박으로 수비를 유지하지만 포켓 공간과 측면 연계 대응에 한계가 있어 바르셀로나의 점유율과 공격 패턴을 막기 어렵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점유율과 속도를 결합해 경기 전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으며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토토피아에서는 9월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주력픽 및 조합픽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